자, 인정받는 직장인의 성과 향상 노하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맡은 업무에 정의 내리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 데 있어서 이 방법 아주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맡은 업무의 정의 내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시면 그 업무의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맡은 업무의 정의 내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무를 받았다. 위에 상사로부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자, 김 과장, 잠깐 와서, 회사의 직원 명부 좀 뽑아와요. 이런 업무에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 지시를 이행하겠어요? 먼저 가서 컴퓨터를 켠다. 그리고 파일을 연다. 출력한다. 그리고 출력한 것을 스테플러로 찍어서 사장님한테 갖다 드린다. 자, 이런 흐름으로 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시겠죠. 자,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업무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이런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직원들의 사기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 김 과장, 직원 만족도를 좀 개선시켜 보도록 하세요. 라는 오더를 내렸어요.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 만족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번 주말에 직원들하고 등산대회를 한번 하시죠. 뭐, 직원들하고 회식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시죠. 자, 그게 직원 만족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직원 만족도 개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이 직원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아주 그냥 단편적인 몇 가지 시도를 한다고 해서 직원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종류의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기획과 관련된 일이죠. 이런 기획과 같이 뭔가 좀 무게감 있는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그때는 그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정의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시를 받은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 정의가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지시받았던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린 정의가 내가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야 될지 그 프로세스를 알려줘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잡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조금 전에 그 예에서 설명드렸던 직원 만족도 개선 활동, 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이 프로세스를 잡는 게. 자,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가 그 직원 만족도 개선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해야 될지를 그 정의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떻게 그 업무 추진 방법과 프로세스를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1972년생인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세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계인데 55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한 25점 정도가 저의 평균적인 수학 점수였어요. 잘 받으면 32점, 제일 못 받았을 때가 18점,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이 수능 세대이신 분들은 이 그 점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없으니 저의 수학 실력을 대충 백분율로 환산을 해서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학을 이 정도로 못했던 제가 예전에 서울역 옆에 서울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서울학원. 거기서 지성구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 3개월간 수학 수업을 받은 후에 저는 실제 학력고사에서 55점 만점에 53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이죠. 뭐 이 그 지성구 선생님이 그리고 이 서울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굉장히 지금 그 요새 뭐 스카이캐슬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어떤 고액 과외가 아니라 한 달에 12,500원을 내면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수업 1시간 30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한 달이면 한 8번에서 9번 정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 12,500원에. 이 서민형 단과 학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지성구 선생님께 3개월 동안 수학을 받고 이렇게 수학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 자, 과연 이 지성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줬길래 제 수학 실력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향상될 수 있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자제분들 가운데 이 수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좀 어린 자녀,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지성구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께 무엇을 3개월 동안 배웠느냐. 처음에 수업을 진행할 때 이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학에 나오는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수학의 정의를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그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렇다면 그 정의를 어떻게 해라? 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수학에 나오는 정의를 저희가 설명을 들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정의일까요?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것은 원이죠. 여기서 평면 위라는 단서를 빼면 구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자, 이거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외웠죠. 그 함수에 대한 정의. 자, 함수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잠깐 읽어드릴게요. 두 개의 변수 x와 y에 있어서 x가 변할 때 y도 따라 변화돼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함수 관계를 하고 x를 변수로 할 때 y를 함수로 한다. 이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이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실패했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정의를 외웠죠. 그냥 암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함수 문제가 이 정의를 외우는 순간 함수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렸어요. 정말로. 이게 마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시험의 답안지에 답안을 기록하고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때 채점표에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면서 채점했던 그런 방식이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자, 아무튼 이 함수의 정의를 외우니까 마치 이 채점표의 채점 그 가이드처럼 이것이 가이드가 돼서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함수를 다 맞게 됐고, 그리고 함수가 아닌 문제도 함수로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 점수를 높게 받게 됐습니다. 자, 요는 뭐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수학에 나오는 그 개념들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쏟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석에 보면, 수학의 정석에 보면 이렇게 빨간 박스로 해서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문제가 나오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에 처음에 매달려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문제부터 풉니다. 이거부터. 야,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공부지 뭘 이런 뭐 글자를 왜 공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승부는 여기서 난다. 이 정의를 이해하면 이 정의로부터 이 문제를 푸는 가이드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컨설턴트가 되고 나서 많은 회사들한테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의 HR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 회사의 HR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방법을 모두 다 제 머릿속에 넣고 그 방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그런 마법의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요청들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웠는데 어느 순간 이 지성구 선생님의 가르침, 수학에서의 문제 해결은 정의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각종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회사들의 그 문제들도 그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면 그 정의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문제를 제가 어떤 과업을 받게 되면 그 과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문제를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직원 만족도 개선 활동.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업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와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지금 현재보다 더 향상시켜서 그들이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활동을 실행을 하고 그 활동의 효과를 관리하는 것을 직원 만족도 개선 활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로부터 직원 만족도 개선 활동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활동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잡혀요. 자, 먼저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어떤 활동을 가장 먼저 실시를 하냐면 일단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를 조사할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직원들이 우리 회사와 그리고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정도를 지금보다 더 향상시켜서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들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들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실시할 거예요. 이 회사는 A라는 회사는 어떤 활동들로 직원들이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B 회사는 어떤 활동들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대안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활동들을 찾아서 이 벤치마킹 한 내용들 가운데에는 우리 회사에 맞는 내용도 있고 맞지 않는 내용,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걸 그대로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실시를 하고 그 수정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제도로 도입을 하고 자 이런 프로세스로 세 번째 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네 번째 그 효과를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도입한 그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느냐? 아무것도 하기 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만족도를 다시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만족도와 이때의 만족도의 갭을 분석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효과를 관리하는 활동, 효과가 있으면 이 도입한 제도를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이 활동이 이 도입한 이 제도가 우리 회사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또 실행하고 이렇게 계승 발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제도를 선택하고 또다시 그 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도입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직원 만족도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에 사장님이 야 직원 만족도 좀 개선시켜봐 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직원 만족도를 개선시켜야 되나 매주 금요일마다 호프데이 할까 근데 그런 거 요새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그게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게 되면 이 업무 지시받은 이 업무를 어떤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이렇게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사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받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무엇을 한다? 정의를 내린다. 그리고 이 정의를 상사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오더를 내리신 업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향상시켜서 직원들이 회사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애착과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들을 찾아서 실행하고 그 효과를 관리하는 활동에 대해서 저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이 맞죠?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맞아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고 이런 정의를 내리는 단계를 스킵을 하면요. 처음에 상사가 업무 오더 내린 것과 내가 기획서를 쓴 것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내가 이런 업무를 하라고 너한테 오더를 내린 게 아니야. 다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상사에게 확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기획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업무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영 기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